자주 싸우셨어요? 상대가 단호하게 이별하자고 했다고요? 그럼 제외하기 더 쉽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너무 자주 싸우는데 진짜 괜찮을까요? 이번만큼은 그 사람이 진짜 단호해요. 괜찮아요. 자주 오래 반복되는 싸움을 한 커플들이 오히려 제외하기 더 쉽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이별의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싸운 커플들의 제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알려주는 부분을 꼭 지켜서 접근해보세요. 여러분, 자주 싸웠다는 건 문제가 보였다는 겁니다. 연락 문제, 집착 문제, 자존심 문제, 표현 방식 문제, 서로 안 맞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건 고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도 반복해서 우린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별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한테 아직 마음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식어서 이별하기보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 싸우고 잔잔하게 흘러간 연애가 더 재회하기 어려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싸움이 반복해서 잦았다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마음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기대가 없으면 따지지도 않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걸 반복해서 계속 싸웠을까요? 문제는 싸웠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싸움을 풀어가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재회에 실패한다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이번엔 진짜 달라질 수 있어. 술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이성 친구도 다 끊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이미 다 말해놓고 또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패턴에 학습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다면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스스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다시 만나도 싸우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생기면 돌아옵니다. 반면에 확신이 없으면 감정이 남아있어도 제외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굴고 있고 여러분은 그 태도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상대는 증거를 원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이 4단계를 잘 따라가 보세요. 1단계, 최소 일주일은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불안하고 연락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지 않나요? 그만큼 감정적이죠? 상대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연락하면 상대방에겐 내 진심이 아니라 변명만 들리는 겁니다. 상대의 스트레스가 내려가야 나의 진심과 깨달음,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 싸움 강도가 셌다면 2주에서 한 달, 내가 연락하고 매달리고 찾아가기까지 했다면 최소 3달은 기다려주세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한 달, 3달이 길 뿐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과 3달이 굉장히 짧은 기간일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이 일주일 만에 살 빼서 오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한 달 만에 살 빼서 오겠다라고 하면 진짜 믿을 수 있겠냐고요? 안 믿을걸요? 2단계, 첫 번째 메시지는 사과가 아니라 이해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대부분은 길게 반성문을 써서 보내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의 입장을 잘 몰라줬던 것 같아. 내가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이건 그냥 매달림일 뿐이에요. 첫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별하고 연애를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계속 부딪혔는지 알겠더라. 내가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너가 되게 답답하고 지쳤을 것 같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꼭 찝어서 이야기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별을 결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 재회하고 싶어. 이 말이 붙는 순간 그건 그냥 욕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상대는 역시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3단계. 변화의 분위기를 전달해주세요. 최근 상담 사례였는데요. 술 문제가 반복돼서 싸우다가 결국엔 이별하신 남성분이셨어요. 명확하죠? 술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SNS에 술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괜한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술을 끊고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반복되었던, 눈에 보였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SNS에 꼭 남기세요. 대신 잘 사는 척은 제발 그만하세요. 진짜 내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4단계, 만남을 제안하고 나의 변화와 깨달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후에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면 가볍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을 남기세요.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말, 상대방의 노력에 대한 인정,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들, 우리 다툼 해결에 있어서 나의 표현 문제, 이를 통해 상대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할게, 노력할게, 다시 만나보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재회하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꺼내지는 순간 그 자리도 욕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까지 왔다면 상대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때 욕망을 조금만 드러내 보세요. 다음 만남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아마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제외에 성공하실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반복되는 문제로 싸우셨다고요? 그럼 제외하기 더 쉽습니다. 이미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화 방식만 알고 있다면 미래의 불안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 상대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똑같이 싸우겠지? 결국엔 또 이별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 공포를 없애주세요. 그래야 재회가 되는 겁니다. 자주 싸웠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별의 이유가 명확하다는 건 고칠 지점이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툼을 해결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재회는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떻게 연락할지가 아니라 이별의 진짜 이유가 뭐였고 우리의 다툼 해결 대화 방식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 이 4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상담 문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